반갑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남해 FM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번에 제가 이게 녹화하는 날하고 방송하는 날하고 약간 날짜가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기후위기 날씨에 관련해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럽 쪽의 기상청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 쪽에서는 비가 저녁에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낮에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고 밤에는 내리지 않았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참 날씨라는 게 우리 인간이 이 한낮 날씨 또 제대로 눈앞에 있는 일주일 앞에 있는 날씨도 제대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이는 아직 과학 기술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씨 우리 사람의 기분도 그렇지만 우리 지구의 날씨도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아이브의 After Like.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바뀔지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조심해도 심장에 핀 새파란이 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포기고 Yeah that's me.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What after life? 내 맘은 strike 지금 느낀 짜릿함은 마치 type L로 태우면 I 그다음에 BE 여기 no one is space 아무도 막지 못해. 나를 보면 눈 깜빡할 시간조차도 아까울 걸 드디어 만나봐. 널 너무 이상해 no lik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it after we am now yeah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날씨 이번 주에는 과연 소풍을 갈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일단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기상청에서 발표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비가 약간 내린답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쿵 내리고 지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잖아요. 억수로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건조를 해소할 만큼의 비는 아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부터
비가 조금 내립니다. 뭐 완전히 건조한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가 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약간 또 춥다고 합니다. 영하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0도 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중부권은 한 영하 한 3, 4도 정도 되는 마지막 그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곧 경칩도 오는데 경칩은 개구리나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깨어나는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완연한 봄의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못 갑니다. 소풍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재밌는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재밌는 게임을 보드 게임 같은 것도 괜찮죠. 그런 걸 하면서 한 즐거운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휴대폰 꺼졌네요. 휴대폰에 그 메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메일을 스팸 메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스팸 메일을 정리해 주시는 게 어쨌든 조그만 행동이지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일단 휴대폰 본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테이시의 테디 베어라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tacy girls, it's going down. 남의 말은 짜릿해. 앞뒤로도 메이크업 후. 내가 볼 땐 아닌데 자기들만 엑소쿠. 상상은 자연단 너의 진짜라고 믿거든. 왜 자꾸 돌아가려 해. 답답하게 놨어. 서두르지만 no worries. Anyway,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원하니 그런 기대가 내려 나질만 높으니까. Quiet please be 한입 모들어. 편히 앉아볼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버튼 바라만 봐도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No 멋이 없어 매일매일 쪽쪽말로만 so good 뻔뻔해 no much like bang bang So talk about it, be your body, all your love. 욕심이 과해, always breaking up, it's your food. 서두르지만 no hurries Anyway 우린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원하니 그런 기대가 내려 나질만 높으니까. Quiet please be 한입 모들어. 편히 앉아볼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버튼 바라만 봐도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모두를 확실히 해. 걱정이 아니면 잠깐 call it now 질투일지도 몰라. 잘하고 있는 건 난 so keep it down. 네가 원하는 건 뭘까. Quiet please be 한입 모들어. 편히 앉아볼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버튼 바라만 봐도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혹시 두 번 사신 분 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확인한 본 결과 물론 모든 사람을 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한 번 살죠.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고 죽는 우리가 먼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가 많겠죠. 다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후 위기도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우리는 저는 핵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이 바로 2011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예,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사능이 요철되었죠.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그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특히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수산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도 그런 수산물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 사건이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후폭풍에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왜? 일단 탄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라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원자력 핵발전소인데요.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발전 단가, 처음에 건설 단가도 태양광 패널보다 확실히 아직은 그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이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곧 태양광 패널의 그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곧 그 태양광 패널이 훨씬 더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되도록이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조력 이런 자연 그대로 이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꾸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처음 인생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단순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6개 정도 있는데요. 대체로 다 바다에 있습니다. 다 바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 엄청난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온도가 그 물을 식히면 어느 정도냐면 7.2도 C가 더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물이 팽창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빙하가 녹거나든지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져서 해수면이 더 상승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크나큰 우리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에 의해서 우리 생명체들이 절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원자력 발전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기억나는 게 체르노빌 사건이죠. 엄청났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생명들이 우리 인간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실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한 번 더 후쿠시마 사고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가수 윤아 씨의 사건의 지평선.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전혀 몰랐는데요. 우리 피디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뭐 노래도 너무 잘하시지만 윤아 씨가 이 가사가 너무너무 그랬습니다. 흐릿한 별이 사라지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과학적 용어였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제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해서 조금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인데 지평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평선은 하늘과 땅이 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 곳 너머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평선까지만 저희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 혹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손을 흔드는지 넘어졌는지 아니면 달려가는지를 우리는 지평선 너머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평선 안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눈이 좋은 사람들, 몽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이 좋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행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을 보면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한다든가 왜 저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평선 너머에서 어떤 일을 하든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블랙홀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는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과학적 용어가 나비 효과라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 의해서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아시아에 있는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베 효과인데 그 나베 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과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뿌리고 있죠.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인 인자입니다. 그게 사건의 지평선처럼 아무런 원인 인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마음껏 석탄발전소, 석유, 마음껏 자동차, 매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구 안에는 블랙홀이 없기 때문에 기후 온도까지 블랙홀은 아시겠지만 시간이나 그다음에 공간 모든 것을 잡아 삼키는 그 정도의 중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시간도 빛도 그냥 가둬버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만약에 우리 지구에 블랙홀이 있다면 걔가 다 빨아가서 다 흡수해 버리면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은하계가 전 지구적으로 138억 년 전에 빅뱅입니다. 작은 점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여러 가지 우주의 그 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은하계가 지금 추정컨대 은하계가 한 2천억 개 정도, 억조 정도, 2천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은하계마다 하나씩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블랙홀이 모든 별들을 지금 현재 삼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블랙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작은 블랙홀이 우리 지구에 있더라면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다 흡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거는 뭐 상상이죠.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세계에 부유한 사람 소득을 10% 정도의 최고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나머지 90%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들이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출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는 부자들한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피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런 걸 대비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병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분리 배출이라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면 이런 플라스틱 병을 더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하니까 그래서 분리 배출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우리 뭐 오렌지라든지 아니면 물병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무나벨로 놓는 것도 있습니다. 나벨 자체가 이렇게 그 플라스틱 병에 이렇게 색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 제품처럼 나벨이 따로 붙어 있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마트에 가면 모든 상품들이 거의 다 나벨이 붙어 있습니다. 즉 투명 플라스틱이 아니고 투명 플라스틱 위에다가 따로 자기 회사 자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배출할 때는 반드시 이 라벨을 벗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는 비닐이거든요. 그리고 몸통은 플라스틱이니까 따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위나 칼로 요 나비를 벗겨 주십시오. 벗겨 주시고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벗겼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요걸 벗겨서 비닐은 비닐로 비닐은 비닐이 작은 거는 분리 배출할 때 그 분리 배출하는 노동자분들이 작은 거는 잘 집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벨트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주로 큰 거 위주로 그 노동자분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작은 비닐은 어떻게 해요? 투명한 큰 비닐에 따로 담아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플라스틱 이 병들도 마찬가지로 따로 투명한 비닐을 큰 비닐에 따로 이렇게 모아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요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요걸 또 따로 이제 우리가 업사이클링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치약이죠. 우리 치과 잘하고 계시죠. 이빨 아픈 게 참 서럽습니다. 이빨 아픈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빨 아픈 경우에 참 특히 이빨 아프면 많이 그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카를 칫솔질을 잘 해서 우리 보통 요즘은 저희들 어릴 때는 별로 이런 걸 안 했는데 요즘은 거의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아침 드시면서 거의 끝나고 나면 5분 내에 주로 다 이 치약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요걸 다 쓰고 나면 우리 이것도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쓰고 나면 사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 치약 튜브라고 하죠. 치약 튜브에 있는 안에 묻어 있는 그 치약에 있는 그 치약까지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온실가스 하면 주로 이산화탄소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강한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6대 온실가스 중에 육분화황은 이산화탄소보다 23,90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냅니다. 똑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육분화황은 엄청나게 내죠. 그다음에 수소불화탄소, 그다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는 1,700배, 과불화탄소는 7,000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육불화황이죠. 불화가 불소입니다. 불소. 그리고 치약의 주 성분이 불소이죠. 불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흘려보내면 이것들이 탄소와 또는 황과 여러 가지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근데 이걸 씻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제품으로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요거를 업사이클링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 치약을 당연히 요거는 여기 분류 배출에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도 플라스틱이죠. 그대로 배출하면 되는데 안에 내용물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에를 잘라야 됩니다. 위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 뚜껑이 있는 그 부분을 자릅니다. 자르고 자르면 아래 몸통이 나오죠. 이 몸통을 안에 중간을 잘라도 됩니다. 잘라도 되는데 뭐 좀 귀찮으면 자르지 않고도 가능한데 요 자른 이 아래 부분 치약 튜브의 그 아래 부분을 아까 요 플라스틱 병 있죠? 병에 넣습니다. 자르면 훨씬 더 좋겠다. 그죠? 요거를 잘라서 그러니까 치약 튜브의 아랫부분을 반으로 가릅니다. 가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대로
치약이 잘 보이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어디를 넣느냐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손에 묻네요. 요거를 그대로 플라스틱 병 안에 넣습니다. 넣고 여기에다가 물을 따릅니다. 플라스틱 병 안에 물을 가득 담아서 담고 플라스틱 그 병 뚜껑에 구멍을 내면 더 좋겠죠. 더 내고 그다음에 물을 넣은 상태에서 흔들어요. 흔들면 그 치약 튜브에 묻어 있던 그 치약들이 물에 녹겠죠. 자, 그럼 녹으면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물때 제거할 때, 화장실 물때 제거 또는 변기 씻을 때, 변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 씻어낼 때, 요럴 때 요 물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그 변기라든지 물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는 항약품을 살 필요도 없죠. 그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온실가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는 생활의 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튜브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냥 물로 씻지 마시고 요거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우리 주변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그렇다고 일부러 다 안 쓴 치약을 또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다 쓰시고 도저히 이 치약이 더 이상 치약 튜브가 튜브에 있는 치약 양으로 이빨을 치카치카 못할 경우에 됐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기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지구도 온실가스도 줄이고 우리 집도 깔끔해지고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여 한 줄기 햇살을 보기 힘들었지.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찬 점점 죽어가네 거북이와 갈매기. 그땐 그렇지 한번 쓰고 버린 플라스틱. 그땐 그렇지 이상할 게 없던 시절이야. 진 깨달았지 하나둘 우린 알게 되었네. 소중한 걸 지켜줄게 바다야. Single user think twice. Single user think twice. 지켜줄게 바다야. 늘 번잡했던 도로 위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다니고 오래 쓰는 컵으로 시작됐네. 물려주는 순환의 시점이야. 지켜줄게 바다야. Single user think twice. Single user think twice. 지켜줄게
고니 밴드의 지켜줄까 바다야. 지켜줄게 바다야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PD님이 추천해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노래가 좋네요. 제가 자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바다가 어머니 같은 마음이잖아요. 모든 해양에서 우리 모든 해양이 거의 우리 땅에서 모든 참 많은 인간들이 버려지는 많은 폐기물들을 사실 바다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플라스틱, 특히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우리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서 우리 바다 물에서도 그렇고 모래에서도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한 그 넉넉한 어머니의 품이 안타까운 그런 지금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겠죠.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만큼 먹는다고요? 신용카드 한 장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열들이 쌓이고 그리고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키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참 멋진 분이 한 분 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저번 주에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한번 그분 소개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인데요.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부자죠. 창의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뭐 그런 걸 뭐 전기차, 특히 전기차 이런 것도 만드는데 많이 기여를 하셨죠.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립니다만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참 안타깝게도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성에 가겠다고 합니다. 화성에. 그리고 우리 지구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점점 온난화가 진행되고 기후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가서 살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저는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계속 시키는 것도 저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과학적 그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지구만큼 멋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수많은 별들이 탄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뭐 우리 과학적 기술이 안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행성에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는 물론 뭐 산소라든지 그다음에 대기가 있죠. 그리고 적당한 중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게 우리 지구는 안에 핵이 있습니다. 내핵과 외핵이 있습니다. 내핵과 외핵. 거기에는 내핵은 고철입니다. 철입니다. 철. 단단한 철로 돼 있고 외핵은 용암 같은 거 있죠. 용암처럼 흐릅니다. 액체 상태의 철들입니다. 액체 상태. 그래서 요게 철과 철이 마찰을 일으키면 뭐가 생기냐면 전자파가 생깁니다. 자석이죠, 자석. 그 덕분에 그 전자파 때문에 덕분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태양풍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 지구의 생명은 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죠. 태양풍이. 감마선도 날아올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추정컨대 오르도 비스기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질학원 한 20, 하여튼 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멸종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생명체가 거의 한 70% 정도, 70% 정도 우리 생명이 처음으로 첫 번째 우리 저 대량 절멸이라고 합니다. 절멸은 그 후손까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예 없어지는, 완전히 멸종해버리는. 그러니까 멸종을 하더라도 몇 명은 살아남고 그 후손들이 조금씩 살아남는데 절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가 첫 번째 생겼을 때 그때 감마선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자기장이 약간 자기장보다 더 센 감마선이 지구를 덮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생명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만약에 태양풍이 불어온다면 태양의 아주 안 좋은 그런 전자기파들이 날아온다면 우리 생명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건 우리 지구의 독특한 바로 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별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화성이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계획,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결국 온실가스만 새로운 일을 인간이 뭔가를 한다는 건 결국은 그 일에 따르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지도 물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도 같이 친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그가 사업가 때문이겠죠. 사업가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적인 소환을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서 우리 인간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헛된 희망보다는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되는 실천적인 행동,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씩 해보는 것이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Don't Look Up, 네, 하늘을 보지 마라는 영화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두세 번 봤는데요. 물론 블랙 코미디식입니다. 블랙 코미디. 좀 피식 웃으면서도 거기 안에 뭔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이 영화에 보면 부자들 그다음에 정치 권력자들은 따로 그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선을 만들어서 새로운 별에 갑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별에 가서 산다는 그런 게 마지막 그 영화의 마지막인데요. 스포일러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안에 내용 그 안에 그 과정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치 풍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그 심리적인 그 다양한 심리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생각 외로 저는 재밌는 영화였다. 뭐 수작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뭐 우리 멋진 요 배우 중에 괜찮은 배우도 넣어죠. 다 그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좀 연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을 좀 모여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데 소풍 가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요 아이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지구를 우리 바다를 지켜줄게 바다야 노래도 한 곡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 영화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구를
사실 뭐 지구를 지키는 건 아니죠. 지구는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계속 우리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계속적으로 다른 생명체들이 탄생했고 또 지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자신. 물론 저는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내 자식 손에 넣어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이 지구,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손들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누구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에이린, 나 아닌 너에게. 너 아닌 기억과 너 아닌 시간에 하루를 힘겹게 살아보아도 내겐 힘겨울 뿐이야. 매일 너를 닮아갈 뿐이야. 이제 나의 일상 속에 깊은 그리움. 왜 난 한순간도 너를 가슴에 담지 못해 채우려 했어도 넌 또다시 시간이 흘러도 짙은 너의 향기는 온종일 무엇도 할 수 없게 해. 시간이 흐르고 추억에 잠들며 너의 이름조차 희미해질까. 매일 너의 기억이 자꾸 나를 떠나려 하네. 해서 아니래도 흩어지는 이름. 왜 넌 한순간도 내게 머물러 있지 못해 온종일 내 주를 성거려. 시간이 내게서 널 데려간다 하면 날 버린 너처럼 나도 널 지워야 하는지. 불러봐도 소용없는 널 매일 너의 집 앞을 서성이며 기다려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너의 모습 생각나. 언제까지 너를 그려야 해. 세월이 흐르고 시간 속 널 묻으며 흐르는 눈물도 멈출 수 있나. 온종일 생각에 잠겨서 멈췄어도 울리지 않는 전화 벨소리. 시간이 흘러서 너를 정말 잊으며 흐르는 눈물로 따라 멈출까. 시간이 흐르고 기억을 버려도 내게는 언제나 너의 기억들 뿐이야. 자, 저희 마지막 그 코너네요. 바로 조선 괴담. 괴담실록에 있는 조선 괴담을 속 내용에서 우리가 과연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 숨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시체에게 뺨을 맞은 무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시간상 완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요 내용이 대체로 어떤 거냐면 죽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체들을 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이 시대가 주로 이제 신여철 장군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장기 한판에 장기말이 된 무변이라고 하는 계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놓았던 분이 신여철 장군입니다. 바로 신립 장군의 정송자 되시는 분이시죠. 이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주로 숙종 때입니다. 숙종 그 아버지 현종 이럴 때인데요. 그때는 중세 그 빙하기 소빙하기였습니다. 소빙하기 날이 추웠죠. 날이 추웠는데도 날이 추워서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가 더 적게 됩니다.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먹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염병이 창궐하면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잘 못 먹기 때문에 바로 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염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정말 심각했던 병이 뭐였냐면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숙종도 걸렸습니다. 숙종도 걸리고 원래 있는 전염병이 돌면 주로 양반들 그리고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차단을 하니까요. 하는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얼마나 무서웠길래 왕까지 걸릴 정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바로 저희들 어렸을 때 비디오를 딱 켜면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이런 문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뭐 보지 못하시겠지만 옛날 비디오를 한번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한번 보신다면 나올 겁니다. 호환 마마 바로 호환 마마입니다. 마마 호환 마마 예, 범이 나타날 정도로 무서운 마마라고 하는 바로 두창입니다. 두창. 그때 당시에 한센병이라고 있죠. 우리 소륙도에 가면 한센병 그 분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격리를 시켰던 곳이 있는데요. 그거와 좀 비슷한 증상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꼼보 얼굴에 막 이렇게 막 파고 막 이렇게 자국이 막 남잖아요. 그런 병입니다. 그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도창인데요. 이 도창이 얼마나 무서워서 마마라고 했습니다. 마마처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마는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 아니면 임금님의 부인, 왕비죠. 이런 분들한테 붙이는 게 마마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마마가 그 한자어인데요. 암말자, 암말의 마자입니다. 암말마. 그러니까 암말이 귀하잖아요. 말 중에. 그냥 순말보다 암말이 새끼를 놓기 때문에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말을 붙여서 마마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두창을 마마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마마처럼 무서운 병이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전염병 말고도 엄청난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티벳 공원 아시죠? 티벳 공원의 6,500m 높이의 거기 빙하를 얼음이죠. 얼음을 분석했더니 32종 정도의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 28가지가 새로운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 당시에 많은 공기들이 빙하기 시대잖아요. 빙하기가 되면서 공기들이 얼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바이러스들이 갇혀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런 위험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팅 해야 됩니다. 파이팅 해야지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뜬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10분 더 자야 돼 Take out coffee though
jumping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을 pumping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fight it, 우리 부석순 Fighting as i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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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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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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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Come on, come on.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만 왜 도도도도 왜 아둥바둥 또왜 이리저리 저왜 다 이어폰 꺼본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